완전히 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대기업 상무로 일하다 얼마 전 정년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친정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나 남동생이 모르는 사이에 혼자 퇴직하시고 일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사돈어른 일하는 걸 본 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는 분이라 사돈이 경비 일을 한다는 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맞은편 대로변에 있는 빌딩 1층 경비초소에 친정아버지가 앉아 계신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라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바깥사돈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경비 일을 하시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일하던 중이었고 바쁜 상황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되물었죠. 제가 영문도 모르는 태도를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아니, 내가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바깥사돈이 빌딩에서 경비를 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대기업 상무라고 하지 않았어? 퇴직할 연세는 되셨다만 대기업 상무가 무슨 경비냐? 그냥 집에 계시지 품이 떨어지게. 혹시 누가 알까봐 걱정이다. 라면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골자는 결국 경비라는 사돈이 창피하다는 거더라고요. 물론 옛날 분이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든 말든 그게 시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시어머니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뭘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혹시 너희 집안 망한 거 아니냐? 사돈어른 빚져서 경비일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빚이 많으면 아범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게 네가 중간 역할 좀 잘해라. 친정빚 갚아준다고 나서다 너희까지 신세망치지 말고 라며 악담까지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자꾸 일하느라 바쁜 사람 속을 긁어대시니 짜증이 나서 친정아버지 지금 정년 채우고 회사에서 일 더 해달라고 해서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시면서 내가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소리냐 뭐냐? 내가 바깥 사돈 얼굴도 모를까봐 속일 걸 속여야지. 내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오리? 내가 봤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자꾸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시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뭘 걱정하시는지도 알겠는데요. 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대로 보신 게 맞아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딨나요? 경비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도둑질하거나 남 속이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일 바쁜 중에 잠깐 나온 거라 통화 길게 못해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비 일하시는 거 맞아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해버렸죠.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그래, 너 똑똑해서 잘났다.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 너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보고 와야 돼. 괜히 나 속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거다. 그리고 친정에 빚은 없는지 꼭 알아봐라. 큰 빚인 거면 골치 아픈데 빚이 있거든
너희들이 중간에서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아범 힘들게 하지 마라. 끊는다. 라면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상황을 제대로 몰랐기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성질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빚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하시는 것도 짜증스러웠죠. 그리고 경비라면 뭐 어때서요? 건실하게 돈만 잘 벌면 되죠. 그전부터 괜히 남 깎아내리고 끔 나누는 시어머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날부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특히 친정에 빚이 있는 건 아니냐며 혹시 남편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냐고 하는 데서 기함을 했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걸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그래도 그날은 일이 바빠서 적당히 넘어갔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아대기도 했고 저도 자초지종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친정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오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큰 빚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일하다가 한가한 시간에 잠깐 나갔어요. 전화로 들은 건물로 직접 찾아가서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침 진짜 친정아버지가 경비복을 입고 건물 밖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친정아버지가 경비일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완전히 은퇴하신 거면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불렀어요. 친정아버지는 절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던 건지 친정아버지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 괜히 멋쩍어 하시면서 웃더니 저보고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초소에 들어가 보니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시설도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경비초소가 한 명이 앉기에도 비좁던데 친정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그래도 넓은 편이라 그나마 안심이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저한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타주시면서 그전 사무실보다 여기가 더 아늑하고 좋지? 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았는지 괜히 분위기를 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지만 젊을 때부터 한 회사에 다니면서 고생하신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쉬셨으면 했는데 정년 채우고도 일하시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 일보다 더 고된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빠,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경비일 하시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던데 저는 아빠가 아직 회사에서 일을 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찾아와 봤어요. 정년 채우고 회사에서 일 더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친정아버지는 정년 채우고 회사 일 더 도와준 건 맞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퇴직하고 나왔거든. 아이 노는이 뭐라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비 일하게 됐다.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하니 전보다 훨씬 나한테 잘 맞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여태 벌어두신 돈도 적지 않을 거고 그리고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건강해 보이지만 은근히 소화기능도 약하고 감기도 잘 걸리시는 편이라 굳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국민연금 꼬박꼬박 잘 내서 그것도 많이 나올 거고 모아둔 것도 많잖아요. 돈 없어도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제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가 연금 나오는 거랑 모아둔 돈으로 생활은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려니 너무 적적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네가 자꾸 물어볼까봐 얘기하는 건데 그 너희 집 옮길 때 준 돈 대출 받았던 거라 그거 갚을 때까지만 일하려고 한다. 대출 갚는 건 지금 연금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면 뭐하냐? 이렇게라도 일하면 나도 활력 생기고 너희한테 짐도 안 되지 않냐? 주간 근무만 해서 건강에 큰 무리 없으니 걱정 마라. 라고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어요. 이미 제가 어떤 마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 말씀을 듣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속으로만 울었네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억지로 눈물 참느라 혼났어요. 저도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해서 커피만 마시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걱정한 것과는 달리 친정아버지가 일하는데 만족하고 계셨고 집에 빚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다시 일하러 들어갔다가 퇴근하고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친정아버지 경비 일하시는 거 맞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정년 채우고 회사에서 일 더 해달라는 부탁 받고 몇 년도 출근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관두셨거든요. 경비 일은 소소하게 용돈벌이 할 겸 일하신다고 해요. 친정아버지 연금만 갖고도 두 분 생활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계시기는 무료해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시댁에 패끼칠 일은 없다는 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하시고 성실하게 본인 할 일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걸 알려드려야 더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저희 신혼집 옮길 때 대출 내서 돈 보태주신 건 시댁에서 모르거든요. 그냥 있는 돈 보태주신 거라 알고 계시는데 대출 낸 거라 하시면 또 그거 언제까지 갚아야 하냐, 못 갚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등등 별말이 다 나올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고지 안 들으시고 세상에 하고 많은 일 중에 에휴 그냥 얌전히 집에 계시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까지 격 떨어지게. 아니 그동안 돈 벌어두신 건 뭐 했다니. 우리처럼 카페나 하나 차리던가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하던가. 대기업 다니던 분이 아이고 참 골치 아프게 생겼네. 혹시 친정에 빚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한 푼도 못 도와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아범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친정 일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아니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친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빚이 있냐는 말이 나오질 않나. 뜬금없이 격이 떨어진다고 하질 않나. 시어머니가 너무 무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화를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혼집 이사할 때 친정아버지가 많이 보태주셔서 대출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시댁에서는 솔직히 그 전부터 한 푼도 안 도와주셨고요. 친정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외곽지역에서도 집 못 구했을 텐데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친정 걱정을 하세요? 친정에서는 저희 도와주실 정도로 여유 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에 문제 생겨도 시댁에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친정에 어려운 일 생겨도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 시댁에 문제 생겨도 친정에서 안 도와드릴 거고 그렇게 각자 터치 안 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경우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친정아버지가 경비일한다고 무시하시는 것도 화가 났어요. 상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리시더니 직업으로 사람 가리는 것 같아서 불쾌할 정도였어요. 제가 바른대로 말을 해버리니 시어머니는 이게 또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너 일할 때도 어른들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냐?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냐? 시집가기 전에 시부모한테 예의 갖추는 것도 안 배웠냐? 라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뒷골이 당길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드라마에서 왜 열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질 같아서는 확 엎어버리려고 했지만 더 대꾸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전화도 못 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충 어머니 친정아버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정에 정말 빚 없으니까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여지는 것만으로 따지고 급을 나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당시에는 친정아버지가 상무라는 말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에게 미리 들으셨던 건지 그래, 박가사돈께서는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신다고? 그 정도면 집안 형편도 넉넉하겠구나.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만하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냐. 네가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은 했다만 집안 수준이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친정아버지 직업을 듣고는 안심하시는 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아버지께 사기업 가면 힘들다. 여자는 암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고 합격해서 오래 근무했거든요. 그러다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 졸업 늦어져 사회생활을 늦게 한 바람에 중견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지만 저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그래도 서로 학력이며 집안 수준이며 잘 맞고 둘 다 서로 많이 좋아해서 30 초반에 바로 결혼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 이제는 별일이 없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장인어른 경비 일하신다며 힘들지 않으시대? 라며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긴 했지만 제가 정년 채우고도 일 더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고 집안에 가만히 계시려니 힘드셨나봐.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표면적으로는 친정 걱정을 하면서 혹시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그러다 이제는 저까지 의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주말에 전화로 저보고 얘 혹시 너한테 빚 있는 거 아니냐? 너 빚진 거 있어서 바깥사돈에 대신 갚느라 일하시는 거 아니야? 아범 속이고 빚진 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얘기해. 라며 제 속을 박박 긁으시는 거예요. 주말에 쉬는 사람한테 대뜸 전화하셔서 쉬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기분까지 상하게 만드니까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남편한테 이제는 시댁하고 연 끊을 테니까 그리 알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남편이 우리 삼촌들이
은퇴하고 전부 가난하게 살고 계셔. 퇴직금 투자했다 날리고 뭐하다 날리고 그런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봐서 그러실 거야. 엄마는 삼촌 때문에 괜히 조바심 나고 우리 힘들어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중간에서 이제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게. 그리고 장인어른 관련된 말 안 나오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쓰면서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던 건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